내가 가슴 수술해 줄게. 병원장 와이프면 관리 좀 해. 내 수술 못 받아서 줄 선 환자만 수백 명이야. 그런데 도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성형외과 병원 개업에 성공한 남편이 1년 전부터 제게 가슴 수술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병원 여직원과의 은밀한 만남까지. 그러더니 고작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홀로 서기에 성공한 통쾌한 복수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2세 박정은입니다. 오늘따라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어 보입니다. 52세. 누군가는 이 나이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던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시간일까요? 새벽 5시 25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5시 30분에 맞춰두었던 알람을 끄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3년 전부터 불면이 잦아졌습니다. 개운하게 잠을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갱년기라 그렇다 하지만 우울증인지 갱년기인지 제 스스로도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제 옆자리에 누워있는 남편 김한주는 곤히 잘 자고 있습니다. 어제도 병원 수술이 늦게 끝났다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은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딜 가든 항상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3년 전까지는요. 저는 20살의 의대생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집은 가난했지만 똑똑하고 성실했던 그를 보며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헌신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의대 도서관에 간식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제대한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저도 수석으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레지던트 남편의 벌이가 적어 저는 제 꿈을 잠시 접어두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그대로 두지 않고 유망한 주식들을 매월 30만 원씩 꾸준히 샀습니다.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일이 있겠지 싶었어요. 남편이 병원 개업을 준비할 때 제게 그러더군요. 돈이 조금 부족하네 어쩌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몰래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모아 1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줄 수 있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너의 선택이 맞았어라고 말해주듯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3년 전까지는요. 아빠는 병원 잘 되면 엄마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줘야겠다. 아들 재민이도 그러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은 의사로서 사명감을 다해 환자들을 보살펴주길, 우리 아들은 그런 아빠를 보며 의사의 꿈을 키우길 바랬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자 전부였거든요.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주신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 받은 예물까지 하나씩 팔아가며 남편의 꿈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성공하면 당신한테 다 보답할게. 3년 전 병원 개업식 날 제게 말했던 남편의 말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 저와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주방으로 나와 블랙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걸린 유명 작가의 작품,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까지 모두 남편이 이뤄낸 성공의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채워지는 것과 달리 마음은 왜 갈수록 공허해지는 걸까요? 남편은 3년 전 강남역 근처에 행복성형외과를 개업한 후 병원은 날이 갈수록 환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가슴 성형과 안면, 리프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예약이 몇 달씩이나 밀려 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육군 병장 아들 재민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임신에 실패해 아이를 포기할 때쯤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의대생인 아들을 바라보면 젊은 시절의 남편이 떠오르곤 합니다. 재민아,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엄마 너무 좋아요. 군대에서 어찌나 이 맛이 생각나던지. 이런 말들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는 동안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오늘도 단정합니다. 5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하는 것은 물론 매주 피부과를 다닙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 오전 8시에 첫 수술이 있어서. 남편의 대답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늘 휴대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무미건조한 공기만 흐르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빠, 저 엄마랑 오늘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빠도 시간 되시면. 오늘은 어렵겠는데. 점심에 학회 임원들이랑 미팅이 있어. 재민이가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재민아,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가 좋아하는 사거리 한우집 어때? 점심시간 재민이와 함께 청담동의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 남편이 병원 VIP 고객들과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어제 원장님 직원분이랑 식사하러 오셨어요. 사장님이 저를 반겨주십니다. 저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분명 수술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고 한 것 같은데. 엄마, 얼굴도 부어있고 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주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이래. 걱정 마. 아빠다. 아들이 가리키는 곳, 창밖에는 남편이 병원 직원들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회 임원들과 미팅이라더니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직원들은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젊고 세련되고 키도 크네요.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머리, 색바랜 티셔츠와 펑퍼짐한 바지, 세련된 여자 직원들과 대비되는 제 모습이 괜스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특히 한 여자 직원과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재민아, 얼른 밥 먹자. 아빠 바빠 보이시네. 저는 서둘러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재민이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요즘도 바쁘세요? 휴가 나와서 제대로 얼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쁜 게 좋은 거지. 아빠한테 수술 받고 싶은 환자들이 몇 달이나 밀려 있대. 아빠 정말 대단하시지? 바쁜 남편에게 물론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웬일인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점심때 식사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 제가 좋아하는 레드와인 한 병을 들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 재민이 덕분에 오랜만에 보내는 둘만의 시간입니다. 시시콜콜 병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체중 관리는 하고 있어? 순간 뜨끔했습니다. 나 살 그렇게 많이 안 쪘는데 키에 비해선 정상 체중이야. 정상 체중이 곧 과체중이야. 나이 들면 기초 대사량 줄고 그럼 똑같이 먹어도 더 찔 텐데. 우리 나이에 살 쪄봤자 고지혈증에 당뇨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응, 알았어. 한번 체크해 볼게. 갱년기 클리닉이라도 다녀봐. 요즘은 호르몬 치료도 잘 되어 있어. 걱정돼서 이런 말하는 거 알지? 갱년기 클리닉, 남편다운 조언이었습니다. 분명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일 텐데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요? 그리고 남편이 잠시 뜸을 들입니다. 관리도 해야 하고 무슨 관리? 운동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우리 병원에 오는 50대 여자 환자들 다들 젊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당신도 보면 놀랄 거야. 3년간 제게 관심은 줄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진 않았는데 이젠 비교까지 하는 남편의 말에 순간 흠칫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시술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보톡스나 필러 정도는.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거울 봤어? 요즘 얼굴이 너무 처졌잖아. 처졌다. 그 단어가 심장에 꽂힙니다. 그리고 옷도 좀 새로 사. 누가 보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줄 알겠어. 병원장 부인 정도면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지. 병원장 부인. 어느덧 제 이름은 사라지고 그의 직함에 딸린 호칭만 남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와. 우리 병원 상담실장이 잘 봐줄 거야. 그리고 가슴 리프팅도 고려해봐. 요즘 갱년기 여성들 많이 하거든. 자존감도 올라가고 좋다더라. 가슴 리프팅이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톡스, 필러는 그렇다 해도 가슴 시술이라니요. 난 정말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 오늘따라 단호한 남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이 모양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모양이라니 제가 어떤 모양일까요? 저는 32년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업 후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여자는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해. 특히 갱년기에는 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 이 사람은 제 속도 모르고 정말 편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봅니다. 23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남편 김한준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청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실 창문으로 비춰진 제 얼굴이 슬퍼 보입니다. 마치 낡은 가전제품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새벽 2시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은 자고 있느라 벨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병원입니다.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A사인, A사인. 응급 환자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입니다. 남편 자고 있는데 제가 깨울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김서연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전화를 거두고 남편을 깨웁니다. A사인, 병원 응급 환자 급한 연락이래.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부스스 일어나 전화를 받습니다. 김 간호사. 어제 그 환자 말하는 거야? 심각한 내용인지 남편이 거실로 나갑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문득 오늘 점심 남편이 병원 여직원과 다정하게 길을 걸어간 게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거실로 나와 거울 속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있는 주름은 매일 새벽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던 세월의 흔적입니다. 처진 볼살은 끼니를 걸으며 아들을 키우던 소중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역사이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이것이 변화의 바람일지 남편에 대한 반항의 불꽃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골프백을 챙깁니다. 오늘 김 교수님이랑 라운딩 있어. 다녀올게. 짧은 말만 남기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두고 갔네요. 차키를 챙겨주려 급히 현관문을 열었지만 이미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이후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새벽에 사인 드렸는데 사모님께서 전화 받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랬지? 앞으로는 문자 먼저 남기고 답장 확인하고 전화해. 저는 숨을 죽이며 몰래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여성의 SUV 차량 트렁크에 골프백을 싣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니 어제 점심 남편과 다정하게 걸어갔던 병원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사인이라니요?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을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틈만 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50대 환자분이 가슴 리프팅 받고 가셨는데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 남편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갱년기 여성의 자존감은 외모에서 시작돼. 호르몬 변화로 우울증이 오기 쉬운데 외모를 개선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니까. 당신도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줄게.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로.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저는 매번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병원 브로셔를 식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우리 병원에서 새로 도입한 최신 기술이야.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빨라. 당신한테 딱이야. 브로셔 속 환자 전후 비교 사진들이 공장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처진 몸매에서 수술 이후 탄력 있는 몸매로 변신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시술도 아니고 수술이잖아. 무서워서 그래. 나 전문가야. 당신도 잘 알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자꾸 안 한다고만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내 수술 못 받아서 줄 선 환자만 수백 명인데 당신은 무슨 자신감으로 내 수술을 안 받겠다는 거야? 내 체면을 좀 생각해봐. 저는 체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성공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랜만에 친구 박은영을 만났습니다. 은영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30대 초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본인 이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형 스타일이죠. 정은아,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수술 강요,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 점점 멀어지는 부부관계까지요. 은영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지. 수술하면 더 사랑해준대. 그리고 수술로 채운 자존감은 금방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남편이 계속 그리고 뭐가 됐든 남편 때문이라면 절대 손대지 마. 차라리 새로운 걸 시작해봐. 공부라든지 취미라든지. 정말 네 자신을 위한 거 말이야. 취미, 공부 제게는 먼 이야기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랴, 아들 키우랴.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때? 처음 시작하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너 정도 공부머리면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니 이제 와서 제가 그걸 어떻게 따겠어요. 아무리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이도 많고 머리도 다 퇴화됐을 텐데요. 그땐 친구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외적으로 예뻐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요. 이런 걸 계속해서 강요하면 남편이 잘못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 원장님. 그럼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제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보는 거 어때? 공인중개사? 이 나이에 되겠어? 의사 와이프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힘든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해? 사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할 때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됐고, 나 방금 박 원장이랑 전화했어. 최근에 이 앞 삼거리에 성형외과 개업했는데 상담이라도 한번 받고 와봐. 방금 남편이 전화로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한 게 제 이야기였을까요? 무슨 말이야?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수술 날짜를 잡다니요. 김한준,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누가 한다고 했어? 난 한 번도 한다고 한 적 없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나한테 안 받겠다고 해서 병원까지 알아봤더니 말이야. 당신, 나 창피해? 당신은 내가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병원장 부인이 초라해 보여서 그런 거잖아. 솔직히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내는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내 체면이 어떻겠어. 사실 병원 직원들 앞에서도 창피하고 환자들 앞에서도 창피해. 남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술 절대로 안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신 옆에 서 있는 트로피가 아니야. 저는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오후 9시 남편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먼저 추스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뿌연 안개 속 저 멀리 남편과 김 간호사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수술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저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구를 얼굴로 들이미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남편이 없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거실로 나가 집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84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인터폰에서 남편의 차량이 들어온 알림이 울렸습니다. 곧 들어오겠지 싶었지만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지하로 내려갔어요. 저 멀리 남편 차가 주차된 것이 보이네요. 그런데 차 시동이 켜져 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깜빡 잠이 든 걸까요? 주차된 차 근처로 가니 차 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이 아닌 긴 생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김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 잠들어 있고요. 김 간호사는 다정하게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여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김 간호사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남편을 깨워 부축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늦은 시간에 둘의 모습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 간호사 손에 들려있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3년 전 개업식 이후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가방과 똑같은 브랜드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깜빡 잠들어 버렸네. 오늘 고마워. 좀 이따 병원에서 보자. 남편이 김 간호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힘드실 때 언제든 저에게 기대세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전 언제나 원장님 편이에요. 둘의 은밀한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휴대폰 카메라로 그 둘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외도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 김한주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직원 김서연으로부터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원장님, 내일 뵐게요. 굿나잇.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문자 끝에는 하트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도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여전히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학회, 세미나, 응급수술,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기에는 제 남은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병원 수술 때문에 늦을 거야. 분명 김 간호사와의 데이트 약속이겠죠.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 계란말이, 명란구이, 갓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오후 6시 진료가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술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병원 복도와 로비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문이 열려 있고 진료실로부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조심스레 열고 그 희미한 불빛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김 간호사였습니다. 사모님께 오늘도 수술이라 말씀하셨어요? 응. 집에만 박혀 있어서 내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을 거야. 이혼은 하실 거예요? 응. 조금만 기다려줘. 의리로 살아온 건데 자기 관리도 안 하니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이
나중에 제게 꼭 필요한 증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네, 원장님.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려뒀어요. 내년 이맘때쯤 원장님과 결혼할 거라고요. 남편이 김 간호사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김 간호사,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옆에 김 간호사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지금 와이프는 참. 김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원장님 옆에 제가 예쁜 꽃으로 있잖아요. 시술이랑 환자 상담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치가 떨려오는 대화였습니다. 제 남편의 수준이 이 정도였을까요? 32년간 속고 살아왔던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몰래 병원을 다시 빠져나왔어요. 당장이라도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을 그들에게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제 감정에 휘말려 이 만행을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복수가 필요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차창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명란구이, 갓김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온전히 저로 살아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그때 말한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정은아, 잘 생각했어. 내가 다 알려줄게. 응.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다녔던 학원 소개해줄게. 학원비는 15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될 거야. 150만 원. 남편 김한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돈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두었던 골드바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모아둔 적금 3천만 원.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골드바 200돈,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제 비밀 자산이었습니다. 오늘 시세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사셨어요? 금은방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제게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샀네요. 와, 사모님 대단하세요. 10년 전보다 몇 배는 더 올랐는데 이거 팔아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요. 새롭게 공부도 시작하고 상가도 얻어야죠. 정말 멋있으세요. 남편분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위해 항상 돈을 마련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를 위한 돈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입금을 받고 친구가 알려준 공인 중개사 학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과 김 간호사가 외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학원에 도착해 저는 6개월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카운터 앞에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건네주는 응원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라고 못할 일이 있을까요? 수업을 들으러 가는 첫날, 그날도 역시나 남편은 새벽 일찍 병원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잡은 책.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제 머리로 생각하고 제 힘으로 성취하는 기쁨.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 따라오시는 속도가 엄청난데요? 이대로라면 6개월 만에 합격도 가능하실 것 같으신데요? 저는 합격하는 날만 손꼽으며 매일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물론 시험에 떨어져도 저는 괜찮아요. 도전한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시험 일주일 전 저는 그날도 다름없이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후 7시에 집에서 남편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계속 흔들리네요. 3년쯤 지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흔들립니다. 환자들이 좀 불안해해서요. 부실 공사는 아니겠죠? 사실 3년 전 남편이 개원한 병원 건물이 부실 공사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들이 병원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남편은 묵인했어요. 오픈한 병원이 나날이 잘 되어서 병원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침실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혹시 친구 강남 상가에서 부동산 한다고 했지 않아? 병원 환자도 점점 늘고 규모를 키워볼까 해서. 6개월 만에 남편이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를 무시할 땐 언제고 필요하니 찾는 남편의 모습에 한 번 더 괘씸해졌어요. 근데 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말 있는데 시간 내줘. 그래. 목요일 오후 어째? 남편의 할 말이라는 게 이혼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남편 외도 증거가 충분했어요. 어떤 변명으로 이혼하자고 할지 지켜봐야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인 수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한 과목, 두 과목 시험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한 시험장에 30명 정도의 인원이 꽉 차 있었는데 3시간이 지나자 절반이 중도 포기했고 5시간이 지나자 시험장에는 10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저는 곧장 채점을 했습니다. 통과. 저 합격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합격이라니 제 인생의 첫 성과였어요. 기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쁠 수 없었어요. 내일 남편과의 대화가 남았기 때문이죠. 저는 시험 합격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집으로 돌아가 외도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남편은 오늘도 역시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남편 김한준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한 장소이기도 하죠. 왔네.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야?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아니, 나 밥 먹을 시간 없어. 그냥 할 말만 해. 제가 차갑게 말했죠. 그러니 남편이 당황해하며 이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사는데 따로 사는 것보다 못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 순간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 성공에는 그간 당신이 해온 노력도 분명 있어. 생활비는 매달 섭섭치 않게 보내줄게. 그러니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자. 할 말 다 했어?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고 온 외도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간호사와의 외도 사진, 늦은 시간 병원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파일. 남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론? 웃기지 마. 쉽게 이혼할 거였으면 벌써 소송하고도 남았지. 아들 재민이 생각해서 여태 기다렸는데
핑계도 핑계다워야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번 주말까지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나도 재민이 생각해서라도 더럽게 끝내고 싶지 않아. 내 마지막 배려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허무했어요. 기나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렇지만 제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했다고 하자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안 그래도 자기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같이 일하자며 동업을 제안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0년간 공인중개사 베테랑으로 일해오던 친구 밑에서 일을 배우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 주 주말, 남편은 정말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 자기 병원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혼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재산 분할은 제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증거를 모으지 못했다면 남편이 분명 뻔뻔하게 나왔을 텐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바쁘게 일을 배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러 오는 분들, 매도하러 상담차 방문하는 분들,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굉장히 여러 고객들을 만나며 늦었지만 내공을 쌓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 친구가 밝게 맞이했어요. 그러고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네 전 남편 건물주 사장님이셔. 3층 성형외과 원장 때문에 진짜 골머리가 아파서 나원 참. 아, 거기 김 원장님이요. 그 성형외과 원장이 간호사랑 바람이 났대. 그런데 강남 이쪽 동네 소문 빠른 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환자가 똑 떨어져 나갔나 봐. 어머, 그래서요? 그런데 건물이 흔들린다니 뭐라니 핑계를 대면서 계약 기간 남겨놓고 퇴실을 한다네. 위약금을 못 주겠대. 나보고 어쩌란 건지. 아휴. 계약 기간 많이 남으셨을 텐데 어쩌죠? 제가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됐어. 말이 안 통해. 혹시나 여기 부동산 찾아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건물주 김 씨가 그 말을 남기곤 떠났습니다. 사실 이혼 후 전 남편 김한준이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넣어주었는데 2달 전부터 입금이 되지 않더라고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재산으로도 앞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했거든요. 어머, 네 전 남편 진짜 병원 내놓겠다고 연락 왔다. 이틀 뒤 정말 전 남편에게서 부동산 앞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권리금 없이 병원을 내놓겠다네. 이러기 쉽지 않은데 급하긴 한가 봐.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문이 열렸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전 남편 김한준이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전 남편 김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아, 여기는 청담동 쪽 계약 관리하시는 소장님이세요. 인사하세요. 소장이라고요? 김한준 씨 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김한준은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사정이 급해서 빨리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처리해 드려야죠. 저는 최대한 사무적으로 답했습니다. 서류들을 처리하고 김한준은 도망가듯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금매로 내놓은 거다 보니 세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건물주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람난 여직원과 결혼까지 하려 했으나 끝내 파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김한준이 후회까진 아니더라도 작은 깨우침이라도 있길 바래요. 저는 김한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며 접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울증도 자연스레 극복했어요. 친구의 말이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무리 겉을 치장한다고 해도 내면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사연에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숙전의 라디오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